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인데요. 테스팅은 칩을 만들고 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을 하는데요. 보통 칩을 만들고 나면 웨이퍼 상태에서 테스트를 맨 먼저 합니다. 이게 온웨이퍼 프로브라는 게 있어요. 웨이퍼 상에서 디바이스가 뜯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칩 자체를 테스트해서 정상 동작인지 아닌지를 1차로 걸러냅니다. 여기에서 잡혀서 버리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온웨이퍼라는 거는. 근데 패키징을 한 상태에서 하면 패키징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죠, 그죠? 패키징 된 상태에서 하면 비용이 한 10배 증가합니다. 10배가 아니고 10배 정도 증가해요. 그리고 보드 레벨에서 하면 다시 또 비용이 증가합니다. 칩을 실제 보드에다가 올려서 테스트할 때. 그리고 실제 그 보드를 시스템에 실장을 해서 오류가 일어나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필드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스테이지에서 버그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버그를 잡아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설계에 대한, 이게 이제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펑셔널 오류가 있고, 하나는 매니팩처링 오류가 있는데, 펑셔널 오류는 설계할 때 로직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매니팩처링은 만들다가 오류가 일어나는 건데, 로지컬 베리피케이션이 설계에 대한 검증입니다. 리콰이먼트를 먼저 기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 리콰이먼트를 우리가 설계한 로직으로 검증을 해서 이게 일치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스트럭처럴 스펙하고 RTL 레벨은, RTL은 비헤이비얼 모델입니다. 거기에서 이 두 개가 일치하는지 보고, 그리고 레이아웃으로 옮기고 나면 우리가 했던 NCC, 뭐 ERC, NCC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했던 회로하고 실제 레이아웃하고 일치하는지를 체크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로지컬 베리피케이션은 로직 자체에서 오류를 검증해내는 방법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32bit짜리 애더를 하겠다면 입력이 X하고 Y 두 개의 32bit짜리 계산하면 2의 32승계 개수를 두 개를 크로스하면 2의 64승계를 테스트 벡터로 집어넣어야지 풀 테스트가 가능하죠. 이게 너무 많아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안에 스테이트 머신이 들어있으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테스트해야 될 게. 그러면 뭘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될 건가? 테스트 벡터 생성하는 게 이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토매틱 테스트 패턴 제너레이터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모든 풀 테스트를 안 해보더라도 디버깅이 가능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로지컬 버그하고 일렉트리컬 버그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직 설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제조에서 문제가 있는지의 이슈인데요. 로지컬 에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칩 설계할 때 모든 케이스를 다 검증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고요. 이게 매니팩처럴 때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라우팅을 했는데 크로스톡이 일어나거나 리퀴지 같은 거, 차지 쉐어링이나 리퀴지 같은 게 문제가 되거나 디바이스에 레이시오 페일이라는데, 레이시오 페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슬로우 패스트나 패스트 슬로우 코너들이 우리가 설계했던 것보다 하나가 패스트나 슬로우 코너로 빠지면서 생겨나는 레이시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매뉴팩처링 문제고요. 여기는 우리가 설계하는 설계 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대부분 공정하고 맞지 않는 DRC 룰을 썼을 때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제조 공정에서 쓰고 있는 이 테스터들은 이렇게 굉장히 벌키하고 굉장히 고가들입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쓰는 테스트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도를 높이려면 빠른 시간 안에 디버그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찾으려면 테스트 벡터를 잘 잡아야 돼요. 어떤 걸로 테스트를 해야지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지. 여기에 보면 조금 보드 레벨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IC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IRSIM 써봤었죠, 그죠? IRSIM에서 쓰고 있는 입력 값을 자기가 로딩을 해서 그걸 입력을 줬을 때 출력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 테스트 벡터를 로딩을 해주면 그대로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해줘요.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 입력을 주고 출력 값을 다시 체크를 해줘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IRSIM하고 똑같은 블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을 주고 나오는 출력을 보고 오류가 있으면 어설트를 띄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동작하게 되어 있고요. 폴트 모델이 있는데요. 이 폴트 모델은
주로 이렇게 stuck at 모델을 많이 씁니다. 여기 보면 stuck at 0나 stuck at 1. 그러니까 공정을 하다가 어떤 노드가 VDD 쪽이나 그라운드 쪽으로 숏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값들을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 그 스택 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핀이 이렇게 VDD로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주로 여기에 게이트가 펑처가 나서 이게 VDD 라인인데요. 이 사이에 게이트 리키지가 생겨서 이게 숏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라운드로 스터겟이 나는 경우에는 이런 게이트 라인이 지나가다가 이 그라운드 라인, 그라운드 쪽하고 이렇게 연결돼 버리는 경우가 스터겟 제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가 그라운드나 VDD하고 숏이 나는 케이스들을 나타내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오류가 나는 샘 사진들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패턴이 오버해칭이 돼서 이 경우에는 에찬트가 메탈 자체를 이 부분을 거의 다 에칭을 시켜버린 경우입니다. 뭐 여기에는 이렇게 숏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컨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메탈 라인이 제대로 연결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오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오픈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숏으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택 앳 오픈이나 스택 앳 숏 뭐 이런 형태로 일어납니다. 여기는 여기 뒤에 걸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낸드 게이트죠, 그죠? 낸드 2입니다. 이게 출력이고요. 정상적인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폴트 프리인 경우. 만약에 A 노드가 스택 앳 1이라 그러면 얘가 항상 VDD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항상 꺼져 있고 얘는 항상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면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입력값에 따라서. A가 항상 1인 경우. 그리고 여기는 A가 항상 그라운드인 경우, 스택 앳 제로인 경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오픈 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입력이 숏이나 오픈이 된 게 아니라 디바이스 자체가 이게 오픈이 나버린 경우, 이게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게 이 경우를 보면 여기에는 1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거 오픈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오픈 나 있고요. B가 끊어져 버리면 여기가 플로팅이 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저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가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 00이면 이 두 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위로 붙어 있습니다. 01일 때는 얘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B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는데,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얘 두 개도 꺼지고 얘도 꺼지고 그러면 얘가 플로팅이 되어버리죠, 그죠? 4임피던스로 나타납니다. 브리징이 일어났을 때는, 브리징은 뭐냐 하면 여기가 숏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숏이 나와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00면 이 두 개가 켜지고 여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얘가 꺼져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어디냐면 얘가 꺼져 있을 조건이 여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얘가 숏이 날 때도 어차피 얘가 숏이 나니까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때입니다. 이때는 얘가 연결이 된 상태예요. B가 켜져 있기 때문에. 켜져 있고 A가 여기가 켜져 있어요. A가 꺼져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숏이 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애매한 값이 나와요. 위하고 아래의 레이쇼에 따라서 이게 하이가 되기도 하고 로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오류가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로직이 주어졌을 때 테스트 벡터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테스트 벡터를 선정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컨트롤러빌리티, 그리고 오브저빌리티인데요. 컨트롤러빌리티는 내가 특정 노드의 값을 제어할 수 있는가가 컨트롤러빌리티예요. 1이나 0로 만들 수 있는 내부의 어떤 노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게 컨트롤러빌리티가 확보된 거고요. 그 값을 바꿨을 때 그게 값이 바뀌었다는 걸 밖에서 관측할 수 있으면 오브저빌리티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가능해야지 테스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컨트롤러빌리티와 오브저빌리티를 테스트를 하는데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노드 xi가
스터겟 1을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해야 되느냐면 이 xi가 1로 스톡이 돼 있다 그러면 xi를 제로로 할 수 있는 컨트롤러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xi를 제로로 보낼 수 있는 입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xi는 입력이라기보다 회로 내부에 있는 특정 노드예요. 그 특정 노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변했을 때 출력 쪽에서 observability가 있어야 돼요. 이 observability가 뒤쪽에 있는 요 값이에요. 여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입력에 따라서 변할 텐데 내가 재고 싶은 xi 값을 포지티브로 주고 하나는 f에 x에 xi를 bar를 줍니다. 이걸 x화 시켰을 때 얘가 값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observability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observability를 체크를 하고요. 앞쪽은 controllability를 체크합니다. 스터겟 1에서. 스터겟 0에서는 반대 걸 체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와 여기가 특정 빈만 바꿨을 때 요 x화를 취했을 때 저 값이 1이 되면 controllability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생겨있는 로직이 있어요. 이런 로직을 테스트를 하는데 첫 번째 테스트하는 게 스터겟 1을 테스트하고 싶어요. 어떤 노드가? K 노드. 여기 보면 AND 게이트 두 개가 있고 뒤에 OR 게이트가 있어요. X1, X2, X3, X4 이렇게 나오고요. 이 두 개를 OR 시켜서 F를 냈어요. 지금 이 노드를 제가 K라는 이름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노드의 문제를 검증하고 싶어요. 이게 이 노드입니다. 이 노드에 스터겟 1을 테스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를 K를 제로로 보내는 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K의 bar를 컨트롤러빌리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observability는 K가 변했을 때 로직이 변화하는가, K가 변했을 때 로직이 변화하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K 값의 bar를 취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K가 positive일 때 값하고 K bar를 냈을 때 값 두 개를 X화를 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df of dk가 이거에 대한 definition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그 X화 해보면 정의가 A, X와 B는 A 바 B 더하기 A, B 바 이렇게 되죠. 그죠? 그걸 여기다 넣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K가 X1, X2니까요. 바하고 뒤에 거 이거 플러스 A 바 B 이거고요. A, B 바는 어떻게 되느냐면 X1, X2 더하기 X3, X4에 뒤에 거 여기를 바를 취하면 바에 X1, X2의 바 더하기 X3, X4 이걸 바를 취합니다. 여기는 이 바를 취해보면 X1, X2의 바에 곱하기 X3, X4의 바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 X1, X2의 바에 X3, X4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렇게 보면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보면 동일한 거기 때문에 앞쪽 부분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바가 나오고 X3, X4의 바 이렇게 나와요. 뒤쪽 부분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X1, X2, X3, X4가 나오고 여기는 X1, X2 곱하기 X3, X4의 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게 A고 이게 B죠. B바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이게 나오는데
이 뒤에 텀이 더 있는데? 제가 제대로 계산한 거 맞나요? 이렇게 하면 살아남는데. 예, 맞아. 틀린 게 아니에요. 앞에 게 빼먹었는데 여기를 곱해야 되네요. x1, x2의 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얘 때문에 제로로 가요. 그래서 이 식이 나와요. 이 식은 풀어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가 1이 돼야지 테스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앞쪽이 컨트롤러빌리티, 뒤쪽이 observability인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게 1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이 케이스입니다. 자, 이게 0, 0, 이렇게 1번하고 3번이 제로인 경우, 2번하고 3번이 제로인 경우, 1번하고 4번이 제로인 경우, 2번하고 4번이 제로인 경우, 이 테스트 벡터를 쓰면 다로 되어 있는 건 동캐예요. 거기는 동캐인데 여기 값이 0, 0를 가지게 되면 이게 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앞쪽에 이 두 개가 컨트롤빌리티를 결정하죠, 그죠? 얘를 지금 스톡 at 1이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제로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가 여기 값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K 값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제로라 해야 돼요. 앞에 자세히 보시면 테스트 벡터들이 이 둘 중에 하나는 다 제로예요. x1, x2 중에 하나는 제로예요. 그래야 얘를 스톡 at 1에서 얘를 제로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얘가 제로가 나왔을 때 이게 얘를 제가 이제 제로로 만들었을 때 여기가 제로가 나오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여기 값이 제로라 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없어져야지 여기 노드를 밖에서 직접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제로라 해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벡터를 고를 때 이 조건을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반대로 여기 보시면 얘가 스톡 at 제로, 여기는 스톡 at 1이고요. 스톡 at 제로일 때는 이 식을 써야 돼요. 이 식을 써야 되는데 스톡 at 제로는 K를 1로 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값이 출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x1, x2를 여기다 곱합니다. x1, x2의 바, x3, x4의 바, 그리고 x1, x2, x3, x4의 바. 이렇게 뒤쪽은 얘는 동일합니다. 근데 앞에 곱할 때 K를 곱해요. 그러면 스톡 at 제로를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나와요. 얘가 1이 되는 테스트 벡터를 사용을 해야지 이 K 노드의 스톡 at 제로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1,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11,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제로라 해야 되죠, 그죠? 0, 11, 0.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야지 테스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 노드가 만약에 스톡 at 제로로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게 제로로만 되어 있고 1로 안 된다고 안 되게 되어 있는 건지를 찾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일단 1로 만들어요. 1로 만들려면 이렇게 인가를 해야 돼요. 여기를. 여기가 만약에 1이었다면 이 1로 된 걸 여기서 검출하려면 여기는 제로라 해야 돼요. 여기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제로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뒤쪽이 이 노드를 밖에서 관측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건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건들이 뒤쪽에 있는 두 빛의 조건은 관측이 가능한 테스트 벡터를 나타내고요. 앞쪽에 있는 두 개의 빛은 제로로 만들거나 1로 만들 수 있는 컨트롤러빌리티를 나타내게 돼요. 그게 대부분 테스트 벡터를 생성할 때, 테스트 패턴 제너레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스톡 at 모델을 이용해서 테스트 벡터를 생성해주는 알고리즘들인데요. 그래서 로직 값이 주어지게 되면 그 로직을 이용을 해서 문제가 있는 그 지점들을 디텍션 해낼 수 있는 테스트 패턴을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패턴 제너레이션 할 때 말씀드렸듯이 observability와 controllability 두 개를 확보를 해서 그걸로 바깥쪽에서 관측을 할 수 있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 칩을
디자인을 할 때 저희들이 같은 펑션을 하더라도 이 두 개를 키울수록 나중에 디버깅하기가 좋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 그리고 여기처럼 개별 레지스터들을 검출하고 테스트할 수 있으면 나중에 오류들을 찾아내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이제 그 레지스터 사이에 발생하는 컨비네이션 로직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 레지스터를 검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운드리 스캔 체인이에요. 바운드리 스캔 체인은 이게 컨비네이션 로직들이거든요. 컨비네이션 로직들인데 이게 디버깅 모드로 동작을 할 때는 이 전체가 쉬프트 레지스터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먹스를 둬서 이게 노멀 동작일 때고요. 스캔 체인으로 동작을 할 때는 이 패스로 플립플랍을 전부 다 쉬프트 레지스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 스테이트에서 현재 값을 읽어내려면 동작을 하다가 중간에 얘를 프리징 시킨 다음에 클락을 세운 다음에 디버깅 모드로 만들어서 각 스테이트에 있는 레지스터 값들을 다 시리얼 형태로 읽어냅니다. 그러면 내부의 상태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부에 들어있는 바운드리 스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플립플랍 구조입니다. 앞쪽에 그냥 먹스가 달려있고 뒤에 플립플랍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버깅 모드로 돌 때는 그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빌트인 셀프 테스트가 테스트 패턴 제너레이션을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여기 레지스터 값들을 바운드리 스캔 체인을 읽어서 신드롬들을 다시 체크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입력을 넣어보고 몇 번째 클락이 지나고 나서 레지스터 값들을 몽땅 읽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부 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는 게 빌트인 셀프 테스트 루틴들입니다. 그래서 BIS들이 있고요. 그 앞쪽에서는 저희들이 패턴 제너레이션을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봤었죠.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이게 랜덤 빗 제너레이터예요. 그래서 랜덤한 빗들을 제너레이션을 해서 이 랜덤 시퀀스 가지고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운드리 스캔은 앞쪽에서 봤던 그런 레지스터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칩 전체가 하나의 쉬프트 레지스터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값들을 읽어낼 수 있거나 혹은 특정 값을 이렇게 세팅도 가능합니다. 레지스터 값을. 특정 스테이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클락을 인가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디버깅 모드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운드리 스캔 체인 할 때 JTAG 표준이 있는데 그 JTAG 표준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JTAG 스테이트 머신에 대한 코드, 스테이트 다이그램이고요. 뒤쪽이 JTAG 머신에 대한 베릴로그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테스트 벡터를 생성하고 검증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내용들이 저희들이 집적으로 해서 좀